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윤입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더 뉴 그랜저 그리고 신형 K5에 대해서 렌더링과 사진으로만 제가 디자인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제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자동차 매장을 찾아가서 직접 이제 실제로 보고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 뉴 그랜저에 대해서,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K5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영상을 가지고 디자인을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아예 끝을 내는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 그랜저와 K5에 대해서 디자인 얘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역시나 실제로 보니까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컬러 선택 부분까지도 팁을 좀 드리겠고, 아무튼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더 뉴 그랜저죠. 검은색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랜저의 전면부 모습인데요. 이제 굉장히 큰 형태의 그릴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가운데 보니까 실제로 뚫린 부분이 요 정도로 있더라고요. 지금 구별되시죠? 이렇게 플라스틱이 막혀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뚫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진짜로 엔진 냉각을 위해서 공기를 끌어들이기 위해 뚫어놓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요거를 제가 사진이나 기존의 영상 같은 데서는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다 이제 어두운 색이고, 그리고 빛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 가지고 이렇게 뚫려 있는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뚫려 있는 걸 이번에 실차를 직접 보고서 알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착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잘 티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약돌 같이 둥근둥근 이미지예요. 둥글둥글하죠, 전부 다. 그리고 본네트에도 보면 요렇게 4개의 선이 지나가긴 하는데 이 선들이 강하지가 않아요. 이 선조차도 굉장히 부드러운 선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이 메스 덩어리만 보면 둥글둥글하게 조약돌처럼 생겼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놓고 보면 반전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완전 극과 극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노렸는지도 모르겠고요. 왜냐면 보시면 이 겉 형태는 둥글둥글해요. 근데 이제 요 내부에 있는 디테일들 있죠. 이 디테일들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뭐가 났고요. 보시면 이제 이 다이아몬드 그릴, 그쵸? 이 마른 목골 모양들이 전부 다 뾰족뾰족한 형태예요. 사선이고요. 사선 처리. 그리고 하다못해 이 라이트도 마른 목골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고, 그렇죠? 요 에어 인테이크도 삼각형의 날카로운 모양. 이런데 디테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날카로워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반전이다, 대비되는 효과가 있다 라고 크게 보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네, 이 정도가 이제 메인 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뷰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실차를 보고 느꼈던 건, 지금도 보시면 요 크롬 부분 있잖아요. 하단부의 크롬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빛이 나는 그 유광 중에서도 완전 유광,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가벼운 느낌의 유광이에요. 조금 싼 티가 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 차는 중간 정도의 트림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시면 요 에어 인테이크 부분, 그리고 요 하단부 그릴망 있죠. 요것들이 이제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광 플라스틱. 근데 요 사진에서 보시면 요 차는 이제 상위 트림인데, 요 하단부 그릴 그리고 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이 망 자체가 요 크롬하고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오히려 검은색으로 톤이 죽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로 되어 있죠. 전 차라리 이게 낫다고 봐요. 전부 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약간 산티나는 요런 크롬 장식이면은 굉장히 차가 좀 가벼운 느낌도 들고 고급진 느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요런 플라스틱 느낌이 난 더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크롬 느낌이 어떤 크롬 느낌이냐면, 제가 딱 생각이 났는데, 이게 보통 택시에 간혹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넓은 이런 선바이저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선바이저의 요 크롬 느낌이 굉장히 플라스틱도 아니고 애매한 그냥
되게 밝은 느낌의 요런 크롬 장식이죠. 크롬 도금인지, 도금이겠죠 당연히 플라스틱 위에. 근데 이게 아무튼 굉장히 싼티나고 다른 원래 있던 자동차의 크롬 부분하고 비교가 돼요.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근데 딱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요 사진에서도 영상에서도 요 부분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깊이감 있는 그런 크롬 도금 몰딩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얕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차라리 요런 그 그랜저 IG에도 보면 밝은 유광 크롬이 있고 또 상위 버전은 무광 크롬인데 요게 그 무광 크롬이거든요. 물론 이미지가 사진빨에 있긴 한데 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요걸 적용하면 어땠을까. 요런 무광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뷰에서도 전반적인 라인 형태를 한번 보면 굉장히 둥글둥글하죠. 다 둥글둥글. 루프까지 둥글둥글하고 이 뒤쪽 뒷 라인 여기도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자마자 생각났던 게 와 이거 완전 그랜저 TG다. 예, 이미지로 보면 딱 이 TG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랜저 IG 이전에 HG가 있었고 그 바로 이전이 TG였거든요. 이 차도 굉장히 잘 나와서 정말 많이 팔렸던 차로 알고 있는데 이 차도 보면 다 둥글둥글해요. 지금 둥글둥글 둥글둥글. 그쵸? 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혹시 이 TG의 전반적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승하지 않았나, 좋은 쪽으로 좀 발전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TG랑 비슷하다. 자, 그리고 이 전반적인 뭐 컬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이 형태를 보고 떠오르는 또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네, 바로 이 범고래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한 머리 형태나 그리고 이런 라인들 자체가 굉장히 이 범고래하고 유사한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왜 그러냐, 제가 예전에 이 그랜저 옆 라인을 설명하면서 이 뒷부분이 굉장히 어색하다, 요 라인 애매하게 파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보시면 이 높이, 전면부의 매스감, 그리고 뒤쪽에 전면부의 매스감, 근데 보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약해 보이는 거예요, 전면보다도.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라인이 이 등 쪽이, 뒷꼬리 쪽이 애매하게 파이면서 이거는 그냥 패스트백 라인도 아니고 정통 세단 라인도 아닌 것이 굉장히 애매해졌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요 전면부가 이제 낮고 길다면 덩어리가, 이 뒤쪽은 당연히 짧아지긴 짧아질 텐데 짧아지는 대신에 이렇게 좀 높게 해서 짧아져서 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전반적인 차 밸런스가 맞아 보인다. 근데 지금 이쪽은 뒤쪽이 낮고 짧기 때문에 이 매스감 자체가 굉장히 균형이 깨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살짝 불안한 거죠. 거기에다 보면 뒤까지 또 너무 들려 있어요, 이 하단부가. 요새 차들이 이 뒤쪽이 많이 날렵함, 스포티함을 위해서 이 뒤쪽을 많이 치켜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 말리부, 신형 말리부 같은 경우엔 여기를 하도 올려놔서 뒤에서 차를 쫓아가다 보면 이 하부에 하체, 프레임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링크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허옇게 너무 다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 부분을 좀 검은색으로라도 좀 칠해놔야 되는데 그냥 그 하얀 메탈 재질 그런 느낌이 그냥 다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흉합니다. 라이트 켜고 따라가다 보면 밑에만 보여요. 하체만. 그랜저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위에도 이렇게 깎아놨고 아래서도 치고 올라가니까 뒤에가 굉장히 약해지죠. 차라리 요 하단부만 좀 적당히 올려놨어도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고 보기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아무튼 이 범고래 얘기하다가 말이 샜는데, 이 범고래도 보시면 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두툼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혹 줄어요. 이렇게 팍 줄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이 지느러미 앞뒤로 밸런스가 좀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 상어 같은 경우에는 앞이 큰 만큼 뒤에가 길어요. 이렇게 쭉 삐죽하고 길고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좀 맞는데 이 범고래 같은 경우는 등치도 큰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라인이 굉장히 좀 귀여워요. 귀여워.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옆라인도 굉장히 비슷하다, 전반적인 느낌이. 그래서 저는 범고래가 딱 떠오르네요. 제가 알기로 이 동물들 하고 이런 저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관련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디자이너분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얻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자연에서도 뭐 식물보다는 이런 동물들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이런 자동차들은 영감을 많이 받을 듯 해요. 동물들의 라인이 정말 보면은 멋있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요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올라와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패스트백처럼 쭉 더 이 부분을 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요처리 없이 앞이 꽉 채워져서 이렇게 둥글잖아요, 들락날락 하는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오버행 자체가 더 길어져 보여요. 실제로 차이는 얼마 없을 거예요. 이 전 버전과 차이는 크게 없을 텐데 보면은 이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외곽으로, 그러니까 길어 보일 수밖에 없죠. 이 옆라인을 되게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무튼 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옆라인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렇게 정면이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빵빵하고 둥근 형태의 느낌을 많이 주는데 실제로 이제 또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뒷부분 있죠, 뒷부분 라인. 그래서 옆에서 보는 모습과 다른 면에서 보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사진에서만 봐도 굉장히 이 오버행 부분이 길어 보이죠? 여기가 다 채워져서 그래요.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나왔다가 그릴 부분은 또 들어갔다가 범퍼는 또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 그랜저는 그냥 다 둥글하게 다 채워져 있죠. 뭐 이 부분은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아쉬웠던 거는 이제 차들이 많이 밖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가끔씩 보이고 이제 이런 전시장 안에도 보면은 지금 이 차는 아니지만 여기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점형으로 돼 있죠. 요 점형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낮에 보잖아요? 그럼 요런 크롬 부분들이 오히려 더 빛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 차 지금 이렇게 전기 연결해가지고 데이라이트 켜놓은 모습이거든요? 전시장 안에 있는 건데 밖에 햇빛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보면 얘네가 이렇게 5개 켜져 있고 여기도 5개 켜져 있어요. 자, 보시면 켜져 있는데 이런 애들이 더 빛나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데이라이트인지 절대 구분이 안 가요. 이 아래 차들도 보세요. 이 아래 차도 보면 얘네 켜 있어요. 데이라이트 이렇게 5개 켜 있는데 이런 애들 다 빛나고 있어요. 지금 반사돼가지고 크롬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낮에 보면은 이게 도대체 데이라이트가 켜 있는 모습인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밤에야 확실히 빛나긴 해요. 그리고 라이트하고 거리도 있고 요 라이트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딱 빛나는 게 보이는데 낮에 데이라이트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 그래서 저는 데이라이트를 딱 여기 요렇게 넣지 말고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크롬으로 라인 잘 잡아놨거든요. 이 헤드라이트 안에 요렇게 크롬 부분 있죠. 크롬 부분 요렇게 와서 또 살짝 넓어지고 요 크롬 부분을 아예 선형 데이라이트로 해서 잡아놓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굉장히 이뻤을 것 같거든요. 이 라인을 잘 잡아놨어요. 근데 굳이 크롬으로 여기는 해놓고 왜 이렇게 밖으로 빼서 안쪽으로 빼서, 물론 이렇게 다 요새 선형 디자인이라 이런 점으로 한 거는 진짜 참신하긴 한데 효과가 이제 너무 미비해서 아쉬운 거죠. 저는 이제 요 데이라이트 그래픽 형태를 아우디께 요새는 제일 깔끔하게 보고 있는데 참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질 것 같아요. 여기 요렇게 라인이 지나갔다면. 그래서 제가 또 작업을 해봤습니다. 짜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데이라이트가 요 5군데 빛나고 있는 모습, 점으로 빛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쪽이 이제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 데이라이트를 요 헤드라이트 요 두 라인에 넣은 거죠. 비교되시죠? 데이라이트 여기 있는 거, 여기 전체에 다 들어간 거. 느낌이 어떻습니까? 훨씬 임팩트가 강하죠? 디자인도 뭔가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랜저 자체를. 근데 여기 있다.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해놓고 봤는데도 생각보다 더 이뻐 보여가지고 놀랐어요. 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또 이 메인뷰에서 기본적으로 요 사이드 미러 디자인, 요거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크롬 하단부 라인 받침 위쪽에 이제 살짝 얹혀진 듯한, 굉장히 이제 이 라인 자체도 유려하고 디자인 조합이, 재질의 조합이라든가 형태가 굉장히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메스감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요 휠이 보니까 18인치 휠이더라고요. 근데 이 18인치 휠만 돼도 무난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더 튀지도 않고 19인치처럼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인 블랙 컬러의 색상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물론 크기가 좀 작고 요새는 다 휠 크기가 큰 게 좋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근데 저는 휠 사이즈야 적당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이즈보다는 이런 디자인이나 얼마나 이 차를 돋보이게 해주는지, 아니면 이 통일감을 좀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이 정도의 휠이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뷰 살펴봤고요. 예, 이제 후면부인데요. 여기서 봐도 요 애매한 라인이 벌써 느껴지긴 하죠. 근데 완전 측면에서 보는 것보단 그래도 봐줄만 한데, 예, 어쨌든 그 라인 얘기는 그만하고, 이 뒤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은 잘 된 것 같아요. 리어 램프 라인이나 형태는 잘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입체감이 있죠. 이런 디테일들이 아마 또 후면 디자인을 살려주지 않나 싶고, 이제 밤에 봤을 때 있잖아요. 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밤에 이렇게 선형으로 쫙 들어와 있는 모습이, 뒤에서 보면 밤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역시 밤에 보니까 훨씬 더 존재감이 뿜뿜 해서 라이트까진 좋았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이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배기구라고도 하죠. 요 머플러 형태가 지금 보면 요 끄트럼머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뒤에서 볼 때 요 둥그스런 형태 라이트부터 해서 트렁크 리드 라인 있죠. 그게 있고 하단부에도 요 크롬 라인이 요렇게 가요. 그럼 이게 뒤뚱뒤뚱이에요. 자동차가 이제 안정감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하단부에서도 치켜 올라가는 느낌이고, 양쪽이 위에서도 둥글둥글 내려오고 하니까 요게 뒤뚱뒤뚱인 거죠. 뒤뚱뒤뚱.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머플러 끄트머리를 올릴 게 아니라 반대로 내렸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라인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도 위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 맞춰서 하단부를 좀 이렇게 내려줬어야 돼요. 요렇게 오히려 올릴 것이 아니라 내려줬어야지 얘하고 방향감도, 방향성도 좀 맞아 떨어지고, 뒤에서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꼬리가 올라갈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면서,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좀 자동차의 밸런스와 안정감을 좀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걸 아쉽게 위로 올려가지고 요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요 부분. 그래서 어쨌든 요 뒷부분도 굉장히 요 한 가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요 라인 아쉽지만 패스. 네, 이제 실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뒷좌석에 타가지고 전면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그 밝은 브라운색 있잖아요. 카멜색이라 그래야 되나? 아이보리에 좀 가까운 그런 색만 봐가지고 제가 과연 블랙 색상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마침 가서 보니까 이 차량이 블랙 색상이었어요. 내부가. 그래서 봤는데 진짜 블랙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또 다른 고급진 느낌이 있었고 너무 예뻤어요. 지금 딱 사진으로 보시는 이 모습인데요. 그랜저는 뭐 이 실내가 진짜 갑 중에 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내비에서 이어지는 요 사선 라인이 그랜저 IG 때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하나만 띵공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싶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계도 있어가지고 요게 굉장히 안 좋은 평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전혀 그런 어색함이 안 느껴져요. 굉장히 고급지게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여백의미도 살지요. 시계가 빠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평적인 안정감이나 이 넓이감을 주는 이런 수평 라인 디자인, 선형 디자인이 굉장히 조화가 잘 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공조기 이 홀하고 잘 엮여가지고 이 디테일들이 굉장히 멋져요. 수평 레이아웃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질에 있어서도 이런 유광 부분이나 이런 무광 가죽 느낌, 뭐 실제로 플라스틱이지만 또 이런 가죽 느낌,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 있어 가지고 뭐 이런 크롬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좀 우아한 느낌이 들죠. 조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들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고,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그리고 요 하부에 공조장치 유광 처리해 놓은 거를 이렇게 상단부 유광 처리하고 또 반을 쭉 나눠가지고 레이아웃을 잡았는데, 위아래로 또 조화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단부는 무광 재질의 요 가죽 느낌, 그래서 리듬감도 있어요.
리듬감. 그 재질을 또 하부에 이렇게 무광 크롬으로 또 감싸고 있고, 아, 실내 디자인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인 것 같고요.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핸들 디자인도 요 크롬 라인 들어가는 형태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인, 어딜 잡든지 간에 제가 볼 땐 다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에 잡아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잡았을 때 가죽 질감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실내는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100% 최고의 실내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여기 갈라진 거, 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밸런스가 워낙 잘 맞고 예쁘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타면 요 핸들 부분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얘는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버전 풀체인지에서는 이게 붙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좌석으로 제가 타봤거든요. 예, 여기죠. 이렇게 갈라진 부분. 근데 실제로 제대로 앉으면 요 핸들 부분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요 도어 트림이라 그러잖아요. 요 도어 안쪽 부분. 그래서 요 전면부의 디자인이 좀 옆쪽으로도 좀 샥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딱 보면은 사실 이제 디자인 연관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해요. 그 점이 살짝 아쉬운데, 아,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얘는 얘대로 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닫히고 열리는 느낌들 뭐 괜찮고요. 예, 요런 열리고 닫히는 요런 느낌들이죠. 그리고 그랜저 뒷좌석 이렇게 넓은 거는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잘 살펴봤고요. 제가 감히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어쨌든 간에 이 외관의 전반적인 라인이나 형태는 과거에 그랜저 TG를 많이 닮았다. TG의 모습을 잘 발전시켰다. 동물로 치면 이제 범고래 닮았고요. 그리고 이제 둥글둥글한 그런 조약돌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옆라인은 물론 살짝 애매하지만 그 부분, 그렇지만 이제 실내는 완전 굿이다. 100% 모자람 없다. 물론 외관에서는 호불호가 있지만 이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랜저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주행 영상을 보면은 잘 아시는 분들이 달리기 성능, 제동 성능 굉장히 좋다고들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야 뭐 타봤자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다 좋다고 하시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요새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차들 다 이제 성능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을 짚어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디자인에서는 특히 전면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차량 컬러 선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살짝은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그랜저에 추천드리는 색은 원래 많이들 그렇게 하시지만 이 블랙이나 흰색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디테일 문제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K5, 신형 K5는 얘는 디테일이 워낙 좋습니다. 디테일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검은색이나 흰색보다는 그레이, 회색 계열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스틸 그레이라는 컬러가 있더라고요. 그 스틸 그레이, 이 컬러가 굉장히 이 K5를 잘 살려줘요, 디자인을. 근데 제가 실제로 이 그레이 컬러는 별로 선호를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영상이나 사진들, 그리고 실제로 봐봤더니 스틸 그레이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완벽할 정도로 이 K5와 맞는 디자인이다. 왜? 얘는 이제 디테일이 좋기 때문에 걔를 살려야 되니까. 흰색이나 블랙에서는 이 디테일들이 뭉개집니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랜저 말씀드리는 것도 이 전면부 디테일이 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시다면 얘네를 택하시면 자연적으로 걔네가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요 컬러 선택으로 조금 커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진짜 다음 차가, 다음에 이제 풀체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2년에서 뭐 3년 있다가 풀체인지가 나오면 이 차는 정말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실내도 벌써 이렇게까지 올라왔고요. 외관도 뭐 아예 지금하고는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텐데,
외관 또한 훨씬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저는 다음 차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번 그랜저에 대한 디자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아예 다 끝을 맺겠습니다. 정말 또 잘 나온 차고 여유있게 상황에 맞춰서 잘 구매하셔서 타시면 굉장히 좋은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많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그랜저에 대한 디자인 이야기는 모두 마치겠고요. 예,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그 K5 영상도 꼭 재밌게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